자, 탐방 리포트 이 기업에 주목하라 코너입니다. 출연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S 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또 클래시스 부지런히? 어제 클래시스 어제 다녀왔습니다. 클래시스. 네, 예전에 어제. 예고했던 위치가 어디 있던가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아, 역삼역에. 역삼역에. 예.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뷰티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뷰티. 예. 뭐 흔히 말하는 볼륨 완화, 뭐 슈링크 이제 제품은 이제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2014년에 이제 슈링크가 처음 이제 출시가 됐고 그동안 누적 판매가 3,200대. 이 슈링크 한 대당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피부과에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작년에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슈링크 같은 경우가 이제 7년간 3,100대가 팔렸는데 이 회사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1,100대를 갖다가 1년도 안 돼서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피부과나 이제 병원에서 쓰던 게 슈링커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기능이 좋으니까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선풍적인 빠르게 이제 판매고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누적된 이런 장비들이 팔렸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수익을 기반을 올려주는 게 소모품입니다. 네. 결국 이제 카트리지 소모품들이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이제 카트리지가 꾸준하게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계속 이제 회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만큼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한 90% 80%는 이제 슈링크 모델을 쓰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의료기기를 장착을 하고 이제 소비자가 어떤 거 쓰실래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이제 기본 모델로 이제는 클래시스에 있는 모델을 쓰는 부분이고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 뭐 소셜도 네. 그렇지만 경험치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가죠. 네. 그래서 사실 기계를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의학과라든지 피부과, 미용 쪽은 장비빨. 네, 장비빨. 그래서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는 게 사실 볼리모도 그 광고 모델이 그 더글로리 임지영과 차주영 그 두 분을 마케팅을 했는데 뭐 네. 1년 계약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빠른 트렌드에 맞게 이제 제 주변 이제 여자분들에게 물어봐도 네. 볼륨은 모르지만 그 광고 모델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인지도가 높아졌다. 확실히 그 마케팅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클래시스, 제이스 메디카도 있고.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한 50% 이제 점유율은 이제 이 클래시스의 50%가 국내에서 나오는 거고 한 25%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쪽이 그만큼 K 뷰티 쪽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결국에는 올해의 모멘텀은 일단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계속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본격적인 더 성장은 내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과 중국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인증만 이제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출이 더 큰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최근에 K-뷰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게 이제 북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예. 그 모든 전 세계의 소비 지표의 예. 기준점은 사실 북미 시장. 이게 캐나다하고 맞아요. 접경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 예.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은 잘 했으니까 네. 이제는 브라질에서도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북미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이제 호주, 태국 이제 이런 이제 일본, 태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올해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거의 실적으로는 한 번도 네. 기스가 난 적은 별로 네, 미스매칭이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예, 딱 지금 가격대가 역사상 이제 고점이 27,200원이고 지금 네. 25,000원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딱 저항대를 이제 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론 소모품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2분기에도 충분히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리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장비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시더라도 올해 더 이상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소모품도 늘어나고 있고 장비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지만은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B2C 의료기기 장비들의 그 기업 전략은 항상 그래요. 뭔가 쭉 깔아놓고 맞아요. 메인터넌스하는 그 소모품 비용 유지 관리 이쪽으로 이게 키워나가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경쟁상인지 루토닉도 루토닉.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이게 소모품이 판매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IR에서도 루토닉 CEO도 이런 소모품에 대한 이제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중요하게 여겨봤던 게 그럼 이 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도 물어보긴 했으나 이건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이런 소모품 경쟁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뭐 세상은 항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프린터기를 많이 비유했잖아요. 프린터를 쭉 깔아놓으면 네, 카트리지를 맞아요. 계속해야 되니까 잉크. 잉크. 근데 어느 순간 또 잉크가 이 정제품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제조하는 또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시장으로 또 재편되고 그렇죠, 맞아요. 표준 스탠다드화 돼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요 붓띠 시장은 붓띠 성형은 아니고 요쪽 시장은 저도 알다가도 애매해서. 탄력. 자, 가격 전략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셨죠?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이 저항대만 넘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35,000원 그 이유는 타켓으로. 네, 일본과 이제 태국과 인도 새로운 이제 그런 신흥 시장에 진출하는 여파를 봤을 때 충분히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35,000원 목표가 잡고요. 뭐 신규 한 매수가는 20% 정도 업사이드네요. 네, 물론 북미로 가게 되면 더 커지겠지만 뭐 이제 손절가는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 감안을 해서 굳이 신규 매수가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24,000원, 23,000원까지 한 번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살 그러면 필요는 추세 꺾이는 거 아니에요? 추세가 꺾이다기보다는 이게 그 다음 이제 지지점이 23,000원대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가도 너무 급하게 이 가격대 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23,000원대 오시면은 보고 계시다가 접근해도 어차피 실적은 말씀드린 미스가 안 나니까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증시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좋은 시장이 강할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시장이 좀 약하다 내지는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지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보유자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선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리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어플로 왜 마지막 리뷰? 이게 만약에 이제 자진 상폐되면은 이제 한 10월쯤은 피인수 합병이가 아니라 피인수가 지금 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메드트론이 공개 매수로 다른 모든 주식을 다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10월쯤은 자진 상폐가 됩니다. 그 뭐죠 이 임플란트 아니요 그거 아니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tam처럼 예. 자진 상폐로 예.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주가가 빠지고는 있기는 한데 이제 하락했어요. 예, 근데 뭐 왜 이제 메드트로닉이 이제 이어플러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1월달, 10월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이 나왔습니다.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미국사인가요? 예,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는 거의 탑1으로 하고 있는 거의 굉장히 큰 덩치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낯설지만. 예, 낯설지만은 이미 실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이어플러 관련 인수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 회사도 인슐린 펌프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웨어러블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시장에서 60%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물론 이 인수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독점에 대한 이슈, 이제 그런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 여부도 이제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이걸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인슐레이션을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어플러가 시작을 잠입을 해 조금씩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점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드트로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형이지 웨어러블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은 아마 모든 공정위에서 다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어플러가 그동안 좀 빠르게 주가가 못 올라왔던 거는 이게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럽 CE 승인도 받았고 이제 유럽 쪽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메나리라사가 공급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제 안 좋았던 거는 그만큼 이제 영업망이 좀 탄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메나리라사도 전 세계 한 20여 대건 조금 굉장히 큰 회사긴 합니다만은 결국 메드트로닉이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어플러가 하반기에 이제 FDA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메드트로닉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등재도 이게 한 몇 년간 이제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큰 회사가 이거를 이제 이게 영업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이슈가 조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등재가 충분히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유럽 쪽 시장을 이게 이탈리아 메나리나사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인수하게 되면서 메드트로닉이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비독점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장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 2026년까지 매출 가이던스가 1,000억이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27억밖에 안 됐지만은 결국은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메드트로닉이 되게 되면은 빠르게 시장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 3만 원은 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10월까지 갔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관련된 이어플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케줄이 빠르게 당겨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어플루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보유자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새로 신규 진입자도 충분히 이 가격대면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주신다면? 가격 전략은 이제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지금 좀 27,450원인데 네. 지금 가격은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오케이. 다음 기업. 좀 짧긴 한데 롯데렌탈이고요. 괜찮아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추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네. 게임 쪽이 좀 궁금해서 일단은 롯데렌탈 들어보고. 네, 롯데렌탈은 결국에는 그거죠.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게 이제 최상단에서 이제 인상보다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동결해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기조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은 결국에는 이런 금리가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렌탈 영업 수익에서 이제 금리 이제 조달 금리 스프레드에 따라서 이제 차이의 수익액이 이제 결정되는 만큼 금리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도 좀 빨라진다는 점이고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 워낙 중고차 가격이 큰 가격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차를 주문했던 사람들이 취소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롯데렌탈도 이제 작년에 소카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1위와 2위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카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카세어링에 대한 부분과 이런 렌탈 사업과 중고차 산업에 대한 시너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된다 그러게 되면 롯데렌탈은 그동안 주가 빠졌던 거는 충분히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하죠. 게임주. 네. 게임주 요즘 어렵잖아요. 신작 게임도 안 되고 중국 영향도 받고 코인까지 엉켜갖고. 그냥 게임주는 펄어비스랑 네오이즈만 보시면 됩니다. 펄어비스 네오이즈. 결국은 콘솔이고 네.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계속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은 넥슨 게임즈 아니면 조금 딴 건 보실 필요는 없고 펄어비스는 아마 이제 8월달에 그거 게임스컴에서 인플레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네오이즈가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피해 거짓도 8월에 나오는데 그만큼 콘솔 진출하는 회사에서 그만큼 누가 제일 잘 만들고 있는지 회사를 눈여겨본다 그러게 되면 펄어비스와 네오이즈 사실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오는 모습을 아침에도 봤는데 네. 결국에는 잘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는 향후에 좀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